자, 들어와줬습니다. 네, 똥스님. 야, 여전히 똥스님은 예, 상위 랭크시네요. 임장 가기 좋은 날입니다. 질문이에요. 보증금 미상 물건을 보고 있는데요.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했을 경우 낙찰 후에 가장 빨리 명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낙찰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 오늘도 감사드려요. 굉장히, 야, 초보자한테는 정말 필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실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순위 임차인인데 대항력도 있고, 배당 신청을 안 했다는 건 뭐죠? 원래 전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나는 살다가 대항력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제가 전 주인하고 내년 2024년 4월까지 살기로 했거든요. 전 그때까지 살다가 나갈 거니까 그때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요렇게 이제 주장한 거예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내년 4월인 거는.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 4월에 이 사람이 나갈 걸 계산하고 입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단타 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목적을 갖고 있을 때는 받아도 되는 거지만 단타 칠 목적이라면 이렇게 가지고 그거 입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걸 감안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만약에 이분이 뭐 내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어. 아니면 후년 25년도 2월까지 만약에 돼 있는 상태였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그때까지 그 사람이 살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법적인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려고 해도 그 빨리 내보낸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선택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언제까지 권리를 갖고 있는지 나는 그걸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보내는 게 목적이라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면 전주인하고 원래 계약 만료하는 달이 언제인지 그걸 사전에 조사한다면 우리가 이제 언제쯤 이분이 나가시겠구나라는 걸 가늠할 수가 있겠죠. 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저희하고는 한 번 이제 이렇게 그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이분이 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럼 이분이 원하면 그거 우리 해줘야 돼요. 아마 전주인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아마 계약서상에까지 작성을 안 썼을 가망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계약서에 작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딱 그때까지만 살고 우리가 내보내도 되는데 안 돼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실전은 굳이 인정 안 해도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판례가 나왔던 거 알죠, 여러분?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막 그때 집주인들하고 임차인하고 막 소송도 붙고 심지어 판례까지 나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집주인이 사실은 그때 이제 이것도 한 1년 전인가 2년 전 제가 방송했던 것 같은데 아침 방송에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승낙해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 거다. 나가셔라.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면 나가야 되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임차인이 나갔죠. 그래서 그 옆에 아파트로 나가기 싫었는데 그 옆에 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한 두세 달이 지났는데 옆에 보니까 사다리 차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집주인이 들어오는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집주인이 아니고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임차인이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아세요?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변론을 했냐면 나는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다. 근데 살고 있던 집이 빠지질 않아서 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떡하냐 그러면 이자 내고 있냐? 예, 전세라도 나서 어떻게 해야지. 이건 이제 자 주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 또 임차인 입장에서 그럴 거였으면 날 왜 내보냈냐. 자, 요게 이제 붙은 거예요. 결국엔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집주인 손을 들어줬어요. 법원은 집주인 손을 들어줬어요. 네. 집주인은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 나라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어떤 제도가 생기면서 법이 생기면서 이걸 지켜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런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거는 재산권 행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들어줘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주인 입장에선 사실, 요런,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요런 전략도 좀 있긴 하다. 예, 요런 설명까지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요. 또, 팜282님, 상쾌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경매물건 중에 선순위 전세입자가,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입자가 있는 물건에서 전세금을 매입하고 권리를 양도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잠깐만, 무슨 말이죠? 잠깐만요. 그중 선순위 전세입자가 있는 물건에서 전세금을 매입한다는 게 전세금을 내가 산다는 거예요? 아, 권리를 양도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네? 이제 이게 보통은 이제 허그에서 양도를 받죠. 네, 전세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보증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전세입자가 만약에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못 받으면 어때요? 네, 허그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럼 허그가 줘요. 줘서 보내고 그 지위를 허그가 전세입자에 대해서 지위를 양도받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낙찰되고 배당을 받을 때는 허그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자, NPL 부실채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양도 양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엄밀히 따지면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죠. 근데 무슨 연유에 의해서 팜282님께서 이걸 왜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인진. 예. 일단은 충분히 뭐 가능할 수 있는 여건으로 봅니다. 네. 자, 또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토요일이니까 질문 위주로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원창표님, 법원 경매 입찰 1등이 1등이 2명, 같은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초보자분들이 되게 궁금하겠다, 이거. 자, 이런 경우는 저는 자주 봤어요. 자주 봤어요. 진짜 의외로 여러분, 1등이 2명인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안 그럴 것 같죠? 의외로 많아요. 전 자주 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1등이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5천, 1억 5천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럼 둘 다 1등이잖아요. 그럼 2명 다 나오라 그래요. 예, 앞에 집행관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오라 그래가지고, 종이를 주고 금액만 쓰라 그래요. 그럼 옆에 이제 그 가리막이 있는 데 있잖아요. 도서실처럼 칸막이 돼 있고. 예, 그러면은 글로 가가지고 다시 입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높게 써야겠죠? 그러니까는 보통 요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얼마 정도를 더 쓰냐면 이게 금액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1억대, 2억대 이런 주택이나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은 그런 거는 보통 얼마 정도 더 쓰냐면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아니면 150만 원 더 써요. 응? 거의 50만 원이나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오면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으면 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까지 써버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한 50에서 100 정도 왔다 갔다? 예, 그 정도 하시면은 뭐 이렇게 쫄쫄이타면서 쫄쫄이탄다는 말이 맞나? 이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될 거고요. 확실하게 갖고 싶으면 150에서 200 정도는 써야지. 또 거기서 또 동률 1등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끝자리에 10원이라도 더 쓰시기 바랍니다. 그 10원 차이로 낙찰이 되고 10원 차이로 떨어지는 것도 저는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실전적인 조언을 드려봅니다. 이해되시죠? 네, 행운, 자, 슈파이더 K님, 전입 없는 보증금 1000에 49만원 임차인인데, 전입이 없다고요? 일단 대항력이 없네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확정 배당만 있습니다. 계약서도 있는데, 사정상 전입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건 어떤 개인의 어떤 뭐 사정상 이런 거 아무것도 봐주지 않습니다. 배당 이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받아는 갈 수 있는데, 그죠? 받아가는 것도 안 되나? 나도 헷갈리네. 전입은 없고, 전입이 없는데 어떻게 확정이 있지? 야, 이게 되게 희한한 상황이네요. 그죠? 글쎄. 예, 나도 갑자기 답변하려니까 헷갈리네요. 네이버 바로 찾으시면 나올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정여인님, 꿈꾸는 여인님, 요즘 생수기 말이 많던데 생활용 숙박시설을 이미 낙찰받은 분들은 우찌해야 하는지 또는 앞으로 낙찰받으면 곤란할까요? 예, 받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미 낙찰받은 분들은 최대한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릴 거예요, 아마. 예, 마음 비우고 공부했다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내가 행위를 하고,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예. 예, 이 또한 내가 앞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또 행복한 스트레스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공부했다 생각하고, 예, 마음 비우고, 생숙은, 생숙 가지고 뭐, 대박 났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예, 하지 마요. 차계선님, 매매 사업자로 집 계약될 듯요. 세금 신고 2달 안에 하려는데, 어찌하면 되나요? 예. 그냥 126번 구세청에 물어봐가지고 안내받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귀찮으면 세무사님한테 그냥 뭐 한 5만 원 정도 주면, 예, 이렇게 대충 대리로 해주니까 그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우 아빠님, 강제 집행 후 강제 집행 비용과 6개월 이상 월세 정도를 청구하고 싶은데, 자, 강제 집행한 다음에 강제집행 비용과, 명도 대상자한테 그 비용을 받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의 월세 정도를, 6개월 동안 또 그분이 머물렀나봐, 버텼나봐. 청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어렵고 복잡하나요? 아니요, 어렵고 복잡하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 예, 요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소송을 걸고 판결을 받기까지 상황에 따라서는 1년, 뭐 이렇게 2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소송이란 게 그렇거든요. 그 판사들마다, 그 진행하는 우리가 이제 소송 걸면은, 그 판사들마다 다 자기들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그러니까는 이게 뭐 몇 달에 한 번 잡힐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잡힐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내가 일정을 어떻게 기간 안에 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이 없어요. 그냥 그 판사님 스케줄 일정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1년은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예. 그 절차대로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받을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하세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임차인이면은 여러분들이, 그분의 돈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경매를 직접 당한 소유자라면은 그 돈을 받지 못할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경매를 당한 입장이면 사실 여기저기 빚이 많아서 이제 집까지 경매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본인이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본인 명의로 돈을 입금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재산이 안 뜨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압류 걸 것도 없고 차 걸 것도 없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판결은 났는데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받게끔 행동을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자녀분 명의로 카드를 쓴다든지 자녀분 명의로 뭐 급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예, 굳이 만약에 소유자라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괜히 요 소송 버느라고 또 이런저런 부대 비용이 들고 또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소유자라면은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실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라면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경매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영위해오던 장사가 됐든 일터가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분명히 본인 앞으로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소송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지와 여력이 되는데 소유자는 없기 때문에, 예, 경매를 직접 당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실전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현우 아빠님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슬이아요님, 백폭션 가는 길 버스 안에서 듣네요. 예, 반갑습니다. 좀 이따 뵙겠네요. 네,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가 아니고, 예, 배포 가는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네, 글씨가 갑자기 확 넘어갔어요.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죠? 버스 안에서 듣네요까지 했죠? 예, 자, 이번에는 리키님. 리키님. 잠시만요. 자, 요걸 해야 되나? 예, 마이크.
리키님, 남자의 계절, 가을이 몸속 깊숙이 들어온 10월을 체감하고 있는 날씨입니다. 또 이렇게 감성적으로다가 한 줄기 남겨주셨네요. 리키님, 감사합니다. 배당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배당 신고한 선순위 임차인이 임장 갔을 때, 배당을 신고한 선순위 임차인이 임장을 갔을 때, 집 내부도 안 보여주고, 협조가 잘 안 되는데, 배당 신고한 임차인도 입찰 참여 가능한가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임차인들 중에 전세 사기가 증명되는 임차인 있죠. 예? 자, 이게 전세 사기로서 판결이 나오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우선 배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예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생겼어요. 몇 개월 전에. 자, 전세 사기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예, 배당 신고하고 임차인이.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당 신고한 임차인이 본인 명의 말고 다른 명의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경매를 원래 몰랐다가 경매를 알게 되면서 그럼 내가 낙찰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외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집값이 3억이에요. 응? 근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2억 5천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전세에 들어있는 임차인이 이 집에 1억 8천에 전세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만 정보를 주지 않으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라는 걸 어찌저찌 공부하다 보면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누가 조사하러 오더라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럴 때는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해하면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김지연 4811님. 오늘이 벌써 마지막 7주 수업이네요. 잠시 후에 배워요. 그래요. 잠시 뵙겠습니다. 키티님? 김키티님이시네. 멘토님께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 여기 상담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 배포 옥션 회원님들에 한해서 상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배포 옥션 회원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저희 배포 옥션 식구가 먼저 되어주셔야겠죠. 예, 되어주시고 상담 신청하면 언제든지, 예, 평생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치챙겨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눈치챙겨님. 네. 비니비님, 딱꼭질 나오려고 할 타임에 목 누르고 숨 참으시면 멈춰요. 어제 알려드릴 상황이 아니라서 안타까워 못했어요. 안타까워만 했어요. 감사합니다, 비니비님. 참, 이렇게, 예, 우리 비니비님 정말, 가족 같은 분이세요. 약간 저희 친누나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암냠님, 제가 얼마 전에 이상한 거를 봤는데, 시작가가 감정가의 2배 이상이던데, 이런 물건도 있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 감정가가 꼭 무조건, 처음에 출발 가격으로 시작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거를 집행하는 담임 법관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의뢰한 거예요. 감정가를 보고, 이거를 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자 입장에서, 이거 너무하다. 그 가격 아니다. 담임법관이 잘못됐나? 쓱 대충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야. 아니면 감정했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의 남사업 이동욱이 갑자기 사건이 터졌잖아요. 응? 터지기 전에는 평당 50만 원짜리가 터지고 나서 평당 200, 300만 원짜리 오른 거야. 그 몇 개월 사이에. 감정평가가 언제 진행되냐면 경매를 접수받으면 보통 한 달 안에 이제 다 신청하고 뭐 결과물 받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기로 하고 입찰 물건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 몇 개월 정도 걸리죠? 아무리 빨라야 6개월, 보통 8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 안에 어떤 이슈들이 생기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세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로
상승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단지 법관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감정평가대로 진행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아키님 처음 들어왔대요. 그래요. 자주 뵙겠습니다. 네, 라따뚜이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인데요. 말소기준일과 전입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이 모두 같은 날이면 대항력이 형성되나요? 자, 볼게요.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인데 말소기준일과 전입일과 전세권 설정일이 같네. 자, 그러면 대항력이 없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전입일이랑 말소기준으로 같죠? 전세권도 같고.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자, 어디 갔죠? 글씨가 또 넘어가 버렸네요. 자, 또, 김지현, 4811님, 아이고,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라따뚜이니까지 했네요. 최훈조님, 임장 중에 부동산에서 시세를 알아보던 중 부사님들이 신축 급매로 나왔다며 DSR이 부족하면 자기들이 작업을 해서 어디 갔어? 자기들 갑자기 5천원 누구야? 왜? 맨땅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맨땅님 갑자기 5천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DSR이 부족하면 자기들이 작업을 해서 상향시켜 줄 수 있으니 신축을 권하더라고요. 집들이 일단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놓은 상태인 것 같고요. 주로 화곡동, 부천 쪽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깡통주택으로 가는 수법이겠죠? 작업 이런 게 뭔지 너무 궁금해요. 뭐 작업이라고 할 건 뭐 특별히 없고요. 그러니까는 원래 거래 가격은 3억인데 이거를 4억에 거래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실거래 신고도 그렇게 하고 계약서도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최초 생애자라면 80% 대출해주고 그게 아니고 그냥 무주택자라면 70%, 유주택자라면 60% 대출을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70%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3억의 70%가 아니라 4억의 70%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낼 돈이 거의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거의 없고 또 DSR을 해준다? 요거는 다양한 이제 또 이렇게 꼼수가 또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마요. 예, 이렇게라도 안 팔면 안 팔리니까 이렇게 파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그렇게 하지 마요. 근데 이분들은요, 자꾸 이렇게 구축이 있어도 이렇게 신축 이런 걸 자꾸 소개하는 이유가 신축을 지어서 파는 업자들은 지금 안 팔리고요. 되게 힘들거든요. 요즘 같을 때 이런 거 연결해주면 중개사님들한테 중개수수료 2천만 원, 3천만 원도 줍니다. 예. 그럼 한 번 거래로도 그분들이 그렇게 벌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결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거 하지 마세요. 예. 특히 신혼부부들이 이런 거 많이 당하거든요. 특히 경기도 외곽에. 경기도 광주에 이런 집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빌라 사면 안 되는데 처음에 내 비용은 10원도 안 된다. 500만 원만 있으면 새 집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막 혹해가지고 또 이게 결혼하면 또 새 집에서 출발하고 싶거든 또. 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요. 진짜 이거 참 이게 여러분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이거 절대 하지 말아요. 그래요. 또, 예,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토요일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예,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다면, 토요일을 이용해서 질문을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맨땅님 또, 예, 또 답변 줬다고, 커피 한 잔까지 또 이렇게 사먹으라고, 예, 주신 마음 너무 감사하게 받겠고요. 자, 예. 그러니까, 그러네. 호야님, 호야님 모르는 게 없어. 이메토님 라방 최초의 슈퍼챗. 이거 슈퍼챗이라 그래요? 이거 슈퍼챗이라 그런데요. 그래요, 맞아요. 처음 맞아요. 진짜 처음이야. 그래요. 호야님 대박. 예, 모르는 게 없어. 호야님은요,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진짜 여러분들. 우리 호야님은 모든 분야에서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예,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예, 여러분들, 토요일 아침, 오늘 굉장히 시원하고, 멋진 아침인데요. 멋진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성장하고 또 멋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또 휴일이죠, 여러분. 저는 또 화요일 아침에 활기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